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19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작년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투자 및 수출의 감소로 약 30년 내 최저인 6.1% 성장에 그쳤다는 CNN 비즈니스의 China just reported its weakest annual growth in 29 year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경제 정치 지도자가 참가하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 소위 다보스 포럼이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데 주 의제는 기후변화인데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썬버그와의 대결이 관심이 초점이라는 CNBC 보도에 도널드 트럼프 vs 그레타 썬버그 Davos prepares for climate crisis showdown입니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일본의 갑부인 유사쿠 마에자와가 달나라로 우주 비행을 함께할 평생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CNN 비즈니스의 A Japanese billionaire is looking for a life partner to fly with him to the moon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just reported its weakest annual growth in 29 years.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 보시죠. 작년도 중국 경제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투자 및 수출의 감소 때문에 약 30년 내 최저인 6.1% 성장에 그쳤습니다. 오른쪽의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표를 보시면은 2014년에 7.3% 이후에 작년까지 쭉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중에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1분기에 6.4%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후 4분기에 6.0%까지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간 6.1% 성장은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 성장률로 내세웠던 6 내지 6.5% 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6% 이하 성장을 예상한 것보다는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무역 긴장 완화로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소폭 회복은 가능하겠지만은 경기 바닥을 이루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이군요. 중국 경제 하방 위험 요소로서는 부채의 증가, 투자와 소비 등의 내수 감소,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예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페이즈 1 딜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미국 제품 수입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대미 경제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심리 등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군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네요. 이를 근거로 피치 신용평가사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5.7에서 5.9%로 상향 조정까지 했네요. 그럼에도 향후 무역 전쟁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네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의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은 그 이행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미국은 여전히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이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서 다음 단계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므로 다음 단계의 무역 협상은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무역 전쟁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중국 경제는 무역 전쟁, 국내 수요 침체, 그리고 기업 부채 가다라는 하방 위험이 상존합니다마는 지난 12월에는 몇 가지 밝은 조짐이 보였습니다. 즉 12월 중에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12월 중에 수출입이 모두 큰 폭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7.6% 증가하고요.
11월에는 1.3% 감소했는데 수입은 16.3%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수입은 산업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거죠. 12월쯤 중국의 무역 수지는 468억 불 흑자군요. 이 중에 대미 무역 흑자가 그 절반 정도인 232억 불에 달하는군요. 또 한 가지 중국 경제에 좋은 소식은 미국 재무성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커런시 매니플레이터에서 지정을 해제하였다는 겁니다. 페이즈 1 딜 서명 이틀 전이군요. 네, 중국 경제가 잘 회복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도널드 트럼프, 그레타 썬버그, 다보스 prepares for climate crisis showdown. CNBC 보도 내용 보시죠. 매년 1월 말경에 세계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통상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이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데 이번 포럼의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썼네요. Shar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입니다.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대응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작년에 불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게 되고 이에 맞서 세계 환경운동가인 17세 소녀 그레타 썬버그가 참석하여 그 대결이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도록 함과 동시에 80개 이상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버렸죠. 트럼프는 줄곧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취해온 거죠. 이에 반해 환경운동가 그레타는 21일 화요일 기후변화 재앙 회피하기 패널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화석 연료의 적극 사용 중지를 주장할 거라고 하네요. 두 사람은 작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때 조언은 했지만은 서로 대화는 않았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앞으로 지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레타가 째려보는 모습이 보이죠. 네, 여기서 17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썬버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그녀는 매주 금요일 학교 가는 대신에 스웨덴 국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그리고는 Fridays for Future 무브먼트를 주관했는데 이게 세계 수백만 학생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작년 12월 타임 매거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었죠. 트럼프가 내가 올해의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했다가 주위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레타가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자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웃긴다. 그레타는 우하 관리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옛날 영화나 봐야지. 그레타야 성질 죽여. 칠 그레타 칠이라고 하였죠. 그러자 그레타가 이후 B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실제 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으로 본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는 명백히 과학자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죠.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후변화의 징후가 많이 나타났죠. 작년에 세계 해양 온도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계의 평균 기온이 두 번째로 높은 해라고 하네요. 작년에 또 대형 자연화재, 와일드파이어가 많이 발생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아마존 유역 일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까지 불이 극심했죠. 매년 1월 말에 다보스에서 세계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가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세계적 현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돈이 많은 무성하고 실행은 없다는 비난이 늘 나오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탄산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세계 기후 협약에서 탈퇴해 버린다든가, 환경 관련 규제를 풀어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논의는 하지만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은 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그레타의 영향력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도록 하게 하고, 한편으로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게 되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파리 기후협약이나 그리고 유엔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군요. 그레타 훌륭해요. 존경해요. 힘내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A Japanese billionaire is looking for a life partner to fly with him to the moon.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 보시죠. 네, 일본의 가부 유사쿠 마에자와가 최근 여친과 결별하고 외롭고 공허해서 평생을 같이 할 짝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선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본인이 파트너를 선정하여 3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신청 접수 기한이 1월 17일이니까 이틀 전에 끝났군요.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의 미혼녀, 그리고 밝은 성격,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주 여행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마에자와 씨는 2년 전에 스페이스 X사와 달나라 여행 계획을 계약하였죠. 예술가 등 6 내지 8명을 탑승시키는데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2023년에 비행할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군요. 평생 짝을 찾는 마에자와 씨의 트위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요. Why not be the first woman to travel to the moon? 입니다. 달나라로 여행하는 최초의 여성이 되시죠.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마에자와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마에자와는 지금 일본의 최대 의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조조타운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현재 재산이 2 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넘는군요. 그는 일본의 보수적 기업가와 상당히 판이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낙스 화가 장 마이클 바스키아의 작품을 1억 1,050만 불에 매입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해골 바가지 같은 그림을 우리 돈으로 1275억 원 정도에 샀다니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앨런 머스크와 스페이스 X와의 달 여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아티스트 6명을 동성시켜서 이들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중에서 리트위트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 12월 31일 밤에 발표했는데
900만 불을 1,000명에게 나눠주기로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91만 불을 100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그는 돈 받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보고 싶으라고 말했군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죠. 네, 오늘 또 저의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